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45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식픽 배팅 내역과 최종픽 배팅 내역 그리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난 회차가 2월이 됐죠. 그리고 이제 K리그와 J리그 경기들이 들어오면서 2월이 되는 횟수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마 대 도쿄의 경기고요. 가시마는 4위, 도쿄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가시마가 더 좋았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흐름은 지금 가시마가 더 좋긴 해요. 근데 가시마의 이 시즌 초반의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에 비하면 최근에는 좀 그 승리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떨어졌고, 득점력도 폭발적인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과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을 시즌 초반보다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도쿄 같은 경우에는 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 아니면 패 쪽으로 좀 이변을 보여줄 때도 좀 종종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쿄가 이전에는 좀 강팀 상대로는 좀 어느 정도 도깨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변의 모습들을 보여줬었지만, 이번 시즌의 모습들은 강팀에게는 좀 힘없이 무너지는 경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지우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폴더를 많이 투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가시마의 지금 흐름이나 경기력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도쿄의 빠른 템포의 역습에서의 모습들을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가시마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우라와 대 사포로의 경기고요. 우라와는 9위, 사포로는 2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우라와가 더 강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은 우라와가 최근에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사포로가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사포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20위에 위치할 만큼 지금 이번 시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라와가 최근에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지난 경기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고 최근의 경기들을 연승을 하다가 다시 또 흐름이 주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득점력도 좀 떨어진 부분들과 전체적으로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공격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사포로라면, 사포로는 지금 밸런스도 잘 안 잡혀져 있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좀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라와가 이 정도로 투표율을 몰릴 만큼 경기력이 사포로보다는 지금 압도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단통으로 결정을 하자면 저는 우라와 쪽을 선택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라와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이제 가시아 대 가사키의 경기고요. 가시아는 13위, 가사키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가사키가 강했었던 전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가시아가 더 좋아요. 가사키는 좀 무승부를 좀 많이 하면서 연무를 지금 끊어낸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좀 승리가 없을 정도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시아는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다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좀 흐름이 한 템포 끊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시화가 공격적인 부분들은 가사키보다 더 좋아요. 근데 경기력은 사실 두 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시화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투표율이 좀 무승부 쪽으로 몰리는 부분들은, 저는 가사키가 가시아 상대로 상대 전적도 좋았었고, 저는 좀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가시아가 더 좋지만, 상대 전적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이나, 투표율의 좀 특이사항을 보고, 저는 가사키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아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사키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이제 이하타 대 교토퍼플 상가의 경기고요. 이하타는 16위, 교토퍼플 상가는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이하타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최근에 교토가 더 좋습니다. 교토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의 경기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우라와전도 그랬었고, 그 전에는 이제 연승을 좀 해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타보다 더 좋은 흐름이고, 이하타는 최근에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고 쇼난에게 5대0으로 대패를 했는데, 물론 뭐 그 경기는 이하타가 초반부터 좀 이 퇴장자가 나오면서 좀 쇼난에게 무기력하게 좀 대패를 했었죠. 근데 우선은 일단은 이하타가 홈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도 있겠고, 그리고 이하타가 보여주는 이 그 공격에서의 모습들, 근데 교토가 놀랐던 게 생각보다 경기력이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봤어요, 지난 경기. 그렇긴 하지만 이하타가 홈이라면 이하타도 경기적으로는 저는 좀 괜찮은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적인 부분들은. 다만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지만, 저는 일단은 교토의 경기력을 봤을 때 배당이 더 낮게 책정이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높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제 생각에서도 이와타가 홈에서의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교토보다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토도 어쨌든 득점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와타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 대 니가타의 경기고요. 세레소는 6위, 니가타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세레소가 조금 더 좋지만 뭐 흐름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두 팀인 것 같아요. 니가타는 일단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팀이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세레소보다는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공격은 니가타 상대로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잘 잡혀져 있고, 니가타와 비교했을 때 수비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세레소가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니가타가 워낙에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경기력적으로도 세레소나 이제 흐름도 좀 세레소가 앞서기 때문에 저는 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제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는 게 세레소의 배당도 높게 책정이 됐고,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이 니가타가 수비적으로 불안하지만 세레소보다는 공격적인 부분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바친 저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이제 비셀고베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어요. 일단 두 팀의 순위 차이도 좀 나고, 이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지만 흐름이 지금 나고야가 좀 좋지 않거든요. 물론 뭐 지난 경기 때 가시아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승리가 최근에 좀 없었던 부분들이나 득점력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이 경기는 빗셀고베가 홈이라면 좀 손쉽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빗셀고베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은 이제 후쿠오카 대 도쿄베르의 경기고요. 후쿠오카는 8위, 도쿄베르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흐름은 후쿠오카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일단 경기적인 부분들은 후쿠오카가 좀 많이 유리해 보여요. 도쿄베르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흐름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쿠오카가 최근에 3연패를 컷 경기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4연패까지는 일단은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의 패를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고요. 근데 후쿠오카가 경기적인 부분들은 도쿄베르보다 더 좋았었는데, 우선은 투표율이 무승부적으로 몰린 부분들은 저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후쿠오카의 최근에 연패적인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도쿄베르도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적인 부분들에서는 후쿠오카가 더 좋고, 수비적인 부분들 일단 전체적인 경기력은 후쿠오카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린 최근에 흐름이 좀 경기력이나 조금은 떨어져 있는 부분들과 도쿄베르의 경기력도 저는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후쿠오카의 단톡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이제 전북 대 울산의 경기고요. 이제 현대가 더비의 경기인데 일단 두 팀의 더비라고 보기는 좀 민망할 정도로 순위 차이는 많이 나죠. 울산은 2위, 전북은 이제 11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대결에서도 울산이 최근에 좀 압도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도 울산이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울산은 홍명보 감독이 이제 빠졌죠. 그러면서 지난 이 서울과의 경기 때도 좀 주민규의 개인 능력으로 좀 힘겹게 승리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중에 컵 경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울산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전북의 원정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전북은 지난 경기 이제 박진섭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김천에게 4대0 대패를 했습니다. 이 분위기 반전의 의미는 좀 없었던 것 같고 흐름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태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기라면 그리고 이 두 팀의 순위적인 차이라면 저는 울산에게 굉장히 낮은 배당과 투표율이 몰렸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상황과는 이어지고 있진 않죠. 그래서 저는 경기력은 울산이고 지금 전북이 울산을 상대로 이변을 낸다라는 부분들은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 보이지만 K리그라면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북이 홈이고 울산은 그 감독이 이제 홍명보 감독이 나간 부분들이나 경기력이 좀 그러면서 좀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주중에 컵 경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원정 경기를 떠나는 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승무패가 저는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제 강원 대 제주의 경기고요. 강원은 4위, 제주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강원이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강원이 조금 더 좋지만 최근 기세는 제주가 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항상 제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력이 좋진 않은데 어쨌든 결과를 좀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좀 능력에 의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중원에서의 중거리 한 방이나 아니면 전방에서의 뭐 세트피스나 아니면 외국인 용병 자원들의 개인 능력 이런 부분들이 위협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강원이 야구가 빠지고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외국인 자원들을 이제 영입을 했고 그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을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제주보다는 경기적인 부분들은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가 개인 능력들이나 이런 최근에 좀 흐름적인 부분들은 제주가 더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강원의 최근에 득점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저는 무승부의 느낌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의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사간도스 대 산프이로의 경기이고요. 사간도스는 17위, 산프이로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산프이로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사간도스도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산프이로가 흐름이 역시 더 좋죠. 이 경기는 사간도스의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이변까지 포함한 무승부 정도까지가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경기에 폴더를 썼고 저는 이 경기는 경기력 차이도 좀 어느 정도 나고 산프이로의 흐름도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간도스의 단통 패로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인천은 9위, 수원FC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수원FC가 조금 더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당연히 수원이 더 좋죠. 일단은 수원이 지난 경기 대구 상대로
홈에서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경기적인 부분들에서도 좀 해외섰던 부분, 그리고 상대가 내려앉으면 그것을 뚫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버거워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안병준이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했는데 아직은 좀 2부 리그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영준이 일단은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김천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영준이기 때문에 저는 좀 수원에게 좀 이영준이 들어옴으로써 공격적인 부분들을 기대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광주 상대로 승리를 했는데 인천의 항상 아쉬운 점은 찬스들은 좀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어쨌든 무고사가 있죠. 근데 무고사의 능력에 비해서 득점을 너무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찬스들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원FC가 좀 무승부를 잘 하지 않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 때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 그리고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수원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은 이제 대구 대 광주의 경기고요. 대구는 10위, 광주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광주가 더 좋습니다. 일단 광주도 앞서 말씀드린 수원처럼 좀 무승부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않는 팀인데 지난 경기 때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컷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좀 승패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컷 경기를 펼친 광주가 체력적인 스쿼드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가 이 세징야를 적절히 좀 로테이션을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 또 수원FC와의 경기 때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홈에서의 모습들은 확실히 더 좋고, 그리고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 저는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지금 상황에선 대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역시나 광주가 강팀은 잡아내는데 약팀 상대로는 좀 허덕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대구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이제 서울 대 김천의 경기고요. 서울은 6위, 김천은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비슷한데 김천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김천은 지금 이제 전역한 선수들이 빠지면서 조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시 좀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동경의 모습들도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김천이 또 지난 경기 대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컷 경기 포함해서 좀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었고, 일단은 공격적인 부분들은 저는 지금 서울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서울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고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김천에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동경의 장점은 어쨌든 킥적인 부분이고 역습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성적으로도 저는 서울이 크게 밀릴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의 부분들도 그렇고 또 홈에서의 모습들이 서울이 어쨌든 연승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서울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전 대 포항의 경기고요. 대전은 12위, 포항은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흐름도 포항이 더 좋죠. 근데 뭐 포항이 조금 좀 최근에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사실은 단통으로 가야 됐었나라는 좀 후회가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분명히 많이 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이 좀 최근에는 좀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수비가 완전히 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과 포항이 좀 최근에 경기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기복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의 장점은 역습을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대전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포항의 장점이 발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까지는 좀 바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대전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부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